이제부터는 저희가 준비한 얘기입니다. 참 의문입니다. 이렇게 불명예 전역을 한 뒤에 마치 무속인의 삶을 살다가 이번 계엄의 핵심 배우로 지목된 바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죠. 경찰이 최근에 노상원 전 사령관의 자택인 점집에서 수첩을 확보했다. 이 저희 채널의 단독 취재 내용을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 이 수첩의 내용들이 일단 하나하나 충격적입니다. 일단 이현정 의원님. 네. 뭐 국회 봉쇄 얘기도 있는데 수거 대상 키워드를 보면 특히 이 국회 봉쇄 수거 대상보다도 제일 눈에 띄었던 건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 이런 게 저 수첩이 점집에서 발견이 됐더라고요. 네. 지금 앵커께서 소개해 주신 조 이야기에다가 플러스를 해서 조금 전 우정수 국가수사본부장이 그 수첩 안에 사살이라는 용어가 있었다라고도 충격적인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이 정치인, 언론인, 판사 등을 수거 대상. 저는 뭐 이게 무슨 용어로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쓰레기 수거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을 수거하겠다라는 걸 체포하겠다는 의미로 뭐 군사용어로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이거에 대한 이제 체포에 대한 어떤 계획들을 짰었다는 부분이고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는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비상계엄을 하려면 전시라든지 이에 준하는 국가 침탈의 어떤 상황에 대비해서 비상계엄을 발동하는 것이 이제 헌법적 요건에 맞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난 11월 10월 달인가요? 북한에 이제 우리가 뭐 이 어디서 봤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은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3차례 떴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지금 여기 보면 뭔가 어떤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서 이거를 비상계엄의 어떤 요건으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근데 과연 이것이 노상원 씨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계획인 것인지 아니면 지시사항, 즉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지시사항을 적어놓은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노상원 씨가 본인이 보니까 이번 계엄의 어떤 전반적인 기획 이런 것들을 다 본인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1차적으로는 이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비상계엄을 했을 때 계획을 담아낸 걸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자 이런 식으로 하자. 이걸 네가 좀 추진해 라고 상부에 지시한 내용을 적어놓은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의 확인 여부에 따라서 과연 이것이 계획 자체가 노상원 선에서 끝날 것인지 아니면 김용현 선까지 올라가고 그 윗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인지 아마 그거는 수사 여부에 밝혀져야 될 것이고 특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국가수사본부장이 이야기했던 사살이라는 이야기 이건 도대체 어떤 과정에서 나왔는 건지 이것 또한 관심입니다. 그러게요. 이번 계엄 사태 이 수첩 점집에서 발견된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됩니다.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 물론 이게 실행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라는 내용이 다소 의미심장한 게 뭐였냐면 사실 계엄 사태를 앞두고 북한군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하기 위해서 북한에 무인기를 일부러 보낸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을 야권이 제기한 바 있습니다. 가장 적대적이며 악의적인 불량배 국가인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시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하였다.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북한 내부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안보상 그리고 작전보안상 전략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김정은 집무실 위에 무인기 떠다니는 걸 확인해 줄 수 없다. 이게 전략적 모호성으로 우리 안보가 이제 북한을 경고하는 차원 아니었냐는 해석도 저희 뉴스탑10에서 해드린 바 있었는데 성춘 부위원장님 일단 좀 더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저 수첩 내용이 정말 맞다면 평양에서 발견된 무인기도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거 아니었냐. 이게 야권의 주장이에요. 그렇죠. 민주당이 계속 주장해왔던 부분이 이번 발견된 이 수첩으로 인해서 조금 좀 그 사실로 이어지는 그 과정에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참 참담하고 아이러니합니다. 사실 이런 이 비상계엄이라는 위험한 작전 과정에 민간인
무속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참 참담한데 어찌 보면 또 민간인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수첩이 확보된 것 아니겠습니까? 뭐 김영현 전 장관이나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압수수색도 뭐 거부하고 있고 대통령실 압수수색 계속 거부하면서 자료 확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이 사실상 지금 현직 무속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압수수색이 바로 이어질 수 있었고 이런 수첩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무인기 사실 엄청 소음이 심한 무인기로 알려져 있죠. 예. 사실상 들키기 위해 보냈다라고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주장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 수첩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냥 계획이나 한 노상원 전 사령관의 개인 의견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12월 3일 그리고 12월 1일 그 햄버거집 회동과 12월 3일에 그 판교에 있는 그 정보사에 사람들이 모여 있던 것, 북한공작가들이 모여 있던 것들 그런 정황들로 봤을 때 이건 실제 실행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정황들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현 전 장관이 증거를 숨기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이 민간인 출신 이 사실상의 하나회 같은 조직을 운영하면서 노상원 전 사령관이라는 위험한 인물을 같이 끌어들였기 때문에 오히려 직접 증거가 나온 것이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핸드폰 통화 내역이 지금 수사에 분석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노상원 전 사령관이나 김영현 전 장관의 이런 이 수첩과 관련된 뭐 통화 내역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사실상의 직접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볼까요? 그 말씀드렸던 평양에서 발견된 누군가가 보낸지는 모르겠지만 그 무인기가 정말 우리가 보낸 게 맞다면 계엄 선포하기 위해서였냐 혹은 야당 의원이 주장한 정보사령부가 인민군복을 사서 준비했다는 혹은 계엄 당일에 판교에서 대기한 이 대북 북파 공작원들 보복 공격 유도 작전이냐 그 윤기천 부위원장님 이게 만약에 수사가 진행돼야 되겠지만 사실이라면 내란죄를 넘어서 외환죄도 가능하다.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외환죄 중에 이제 저희가 외환 유치죄라는 것은 외국과 짜고 또는 합세하거나 같이 뭔가 의사연락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거나 또는 뭐 항적하거나 대한민국에 이런 경우에 그 여적죄 또는 외환 유치죄가 되는 거고요. 이적죄를 검토할 만한데 이적죄는 이제 우리 시설을 파괴하거나 또는 적국에 우리 시설을 제공하거나 뭐 항공기를 제공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이적죄의 한 유형입니다. 기타 방법으로 외국 적국에 이제 북한에 어떤 군사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대한민국의 군사적 이익을 해하는 경우 여기 대한민국의 군사적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포섭될 여지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넓게 해석을 하면. 그런데 형법이 규정하는 그 외환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떠나서 만약에 저렇게 전쟁을 도발시켰다 그랬다 그러면 저것은 글쎄요 국민적 판단에서 엄청난 그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죄가 되는지 여부를 떠나서 저 부분은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게 적혀 있는 경위가 뭐 모의한 것인지 본인의 아이디어를 적은 것인지 아니면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윤기천 부위원장님 이게 수사는 좀 해야 되겠지만 뭔가 정황 증거들이 그 전에 드러났던 것과 좀 일치한다면 노상원 전 사령관 개인의 단순한 아이디어보다는 좀 더 좀 나온 것 같기도 해서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황적 상황이 반영된 메모들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현정 그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살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지 않은 것이 뭐 체포조, 암살 이런 단어들도 저희가 익히 봤던 부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런 부분이 만약에 수첩에 적혀 있다 그러면 실제 혼자 저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기재했다고 보고 거기서 머물렀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누군가와 그에 관해서 최소한 어느 정도 의사를 그 뭐랄까요 디스커싱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논의와 토론 정도요? 네, 논의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게 합리적이죠. 그 외환죄도 적용할 수 있다. 이게 만약에 뭔가 북한을 자극시켜서 북한이 도발하게끔 하고 그러면 우리가 또 내부 단합을 위해서 계엄을 선포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게 한 60, 70페이지 정도 되는 점집에서 발견된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이요. 그런데 이쯤 되니까 다시 한번 노상원 전 사령관이라는 인물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야권에서는 이런 비판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홀리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대통령과 그 주변 분들의 그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요. 근데 본인이 구속될 것도 모르는 분이 무슨 미래를 예측하고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아무런 식기가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그 노상원 전 사령관의 그 자택 점집 얘기가 계속 나와서 오늘 보니까 새롭게 일부 언론이 새로운 사진 몇 장을 좀 공개했더라고요. 노상원 전 사령관의 그 자택, 이게 정확히는 점집 창고 사진인데 저 이제 한자로 만자 써 있는 거 위에 뭐 쑥봉지도 있고요. 뭐 부정 푸는 법 혹은 막걸리통, 뭐 아기 젖병, 사탕 이런 등등이 쌓여 있었다. 지금은 그 전보다는 이제 많이 언론의 주목을 받다 보니까 그 앞에 이제 그 여러 증언들을 할 수 있는 시민들은 많이 좀 없어졌다고 하지만 저렇게 이제 노 전 사령관 점집 주변에 포착된 사진들은 이제 계속 새롭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강성필 부대변인님, 네. 김한규 의원이 그랬어요. 아니 본인이 그렇게 용하고 신기가 있는데 결국은 이게 뭐냐, 뭐 계엄 하나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대통령 주변과 혹은 뭐 대통령이 이런 인물들에게 너무 휘둘린 거 아니냐. 이건 야당에서 이런 비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토론회 때 이렇게 왕자를 새기고 왔을 때 그때도 해명이 지나가던 할머니께서 잘 되라고 써주셨다라고 했는데 아니 다 알지만 대통령이 살고 있는 고급 아파트에 지나가는 할머니가 또 대통령 후보에게 함부로 접근한다는 게 조금 비상식적이잖아요. 그리고 왜 대통령 부부 주변에는 건진법사, 총공, 또 명태균 씨, 뭐 장진무사 얘기하시는 그리고 이제는 햄버거 보살까지 해가지고 아니, 자꾸 이런 분들이 주변에 계시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분 노상원 씨 집에 가보니까 아기 젖병, 사탕, 술 등이 있다는데 뭐 이제 흔히들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이 무속인이 되면 접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뭐 할머니, 처녀, 뭐 총각 그리고 아기. 그러니까 이분은 아기보살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기보살이니까 이렇게 사탕, 젖병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이 또 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올해 대통령의 운이 트였으니까 꼭 올해 해야 된다라는 조언도 했다는 겁니다. 뭐 그건 이제 조설보 보도가 있습니다만 네. 경찰은 그게 맞다 그러다 확인은 안 해줬습니다. 일단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국민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무속과 관련돼서 관심이 많다는 걸 믿고 있다는 것이 더 문제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참모들의 조언을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속을 팔고 다니는 어떤 제대로 좀 증명되지 않은 측근들, 비선 실세, 민간인들의 조언을 이렇게 무속의 힘을 빌려서 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저는 오히려 대통령에게 더 큰 상처가 된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요. 이제 창고까지 새롭게 지켜서 부정 푸는 법이라는 쪽지와 그 이제 본인 이제 무속 이 점집을 운영할 때 썼던 여러 소품들까지 창고에 있는 포착된 사진 잠깐 보고 왔다면요. 다시 좀 본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점집에서 발견된 그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 앞서 만나봤던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 이런 취지의 말과 함께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 내용도 있어요. 아까 이현정 의원이 잠깐 언급하셨다시피 정친 수거. 그러게요. 무슨 뭐 사람이 물건도 아니고 수거라는 표현. 정치인들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한 부분. 근데 잠시만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 부분이 속보로도 한번 다시 짚어봐야 될게요. 지금 오늘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여기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뭐라 그랬냐면 수거 대상에 실제로 사살 표현을 확인해줬다. 이게 오늘 점심때까지만 하더라도 경찰 쪽에서 정치인 사살 표현이 있냐 그랬더니 더 이상의 표현을 확인 못 해드린다 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수거 표현은 사살이냐라는데 사실이 부합한다. 그러니까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것과 정치인 수거가 사살이라는 표현을 경찰이 인정해 준 셈이 됐어요. 믿고 싶지도 않고 믿기지도 않는 내용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참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참 암담합니다. 이런 사실을 이제 보면 당시의 상황을 보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당시에 12월 3일 날 저녁에 집에 가다가 이 계엄 선포 사실을 듣고 이 국회로 오는 과정에서 이 고위 관계자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로 가지 마라. 다 죽는다. 그리고 가족도 다 피신시켜라. 전화기도 없애라.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 정도라면 이게 단지 어떤 체포의 범위를 넘어서서 어떤 인신의 어떤 위협 이런 것까지 어떤 좀 느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 이 노상원 지금 이 씨의 이 수첩에
이런 용어들이 있었다는 것들. 수거라는 표현은 보면 이걸 뭔가 어떤 좀 사람들을 대거 그냥 데리고 어리다가 이제 좀 감금한다든지 이런 표현으로 해석이 되고 예. 거기에 사살이라는 이 표현이 그래서 제가 그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런 사태에 즉 북파공작원 HID가 동원됐는가 이게 이제 풀리지 않는 여전히 의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HID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성남 판교 쪽에 이제 대기하고 있었다는데 예. 사실은 9월 달부터 이들에 대한 어떤 요원들을 한 40명 정도를 소집을 했다가 에이펙 기관에 다시 이제 이게 해제를 했다가 다시 소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계엄을 했는데 굳이 HID를 동원할 이유가 있었을까? 라는 어떤 상황과 지금 이 노상원 씨의 이 수첩에 적혀있던 수거와 사살 이 표현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받았다는 모종의 어떤 전화 뭐 이런 것들을 좀 연결시키면 아직 예. 조각조각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뭘 하려고 했던지 예. 김용현 전 국방장이 뭘 하려고 했는지 그거에 대한 지금 근본적 의문들 단지 겁주려고 했던가 단지 국회 가서 그냥 한번 위력만 가시하고 오려고 했던지 예. 2시간짜리 내란인가 이거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가지게 하는 팩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지금까지 쭉 속보로 만나봤을 때 제가 기억을 되돌려 보면 윤기천 부위원장님 지금까지 계엄과 관련된 핵심 당사자들의 얘기 뭐 문구 쓰고 들어가서 정치인들 끌어내라 등 뭐 4인 1조로 해서 경찰 4명이 정치인 1명 맡아야 된다는 등 혹은 물론 저 수첩 속 내용을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대봐야겠지만 정치인 수가 사살이냐 맞다. 그럼 진짜로 정치인들을 쏴 죽이라고 했냐 뭐 이런 표현까지도 좀 가능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제 누군가 만약에 그런 표현이 있다 그러면 저기 수거를 뭐 그 앞선 부사나 아니면 접속어 앞에 뭐 사살해서 수거하라 이런 식의 연속적인 단어로 쓰였는지 아니면 사살이라는 표현이 어떤 쓰였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일단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저걸 저게 쓰게 된 경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문 전 사령관이 왜 저게 저 단어를 썼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되는 거고 우상원 전 사령관이요? 네. 예. 또 하나는 이제 이전에 김어준 씨가 12월 13일 날 국회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체포가 아니고 암살이었다. 그래서 본인이 누군가에 확인을 했다라고 누가 확인해 줬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확인해 줬다고 하는 그 또 다른 최고위원은 본인은 확인한 게 판단이라는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아직까지는 억측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뭐 계속 발전시킬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예. 수사기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히 수사를 해가지고 과연 누가 저런 편이 있으면 누가 저 표현을 쓰게 했는지 또는 본인의 스스로 쓴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수사를 통해서 신속히 밝혀야지만 국민적 불안이 덜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단순한 체포를 넘어서 사살하는 표현도 나왔다. 수첩 안에 있었다. 물론 실행이 되지 않아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 내용이 계엄을 준비하는 핵심 인물들 간에 만약에 공공연하게 표현됐던 단어라면 이 부분도 수사해서 제대로 좀 밝혀내야 되겠죠. 첫 번째,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내용. 두 번째, 정치인 수거 대상. 그런데 조금 전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얘기로는 그 수첩 안에 사살이라는 표현도 있었다는 얘기인데 마지막으로 이 내용입니다. 국회 봉쇄. 실제로 이 국회 봉쇄 내용은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얘기를 듣고 와서 관련 얘기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계엄에 반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사퇴를 결심하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뭐 어떤 자료를 받았든 어떻게 하든 관심도 없었고 열어볼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계엄을 전제로 한 그 조치 사항 같은 걸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무시하자 해가지고 덮었습니다. 최근 알려지기로는 윤 대통령이 이 계엄 사태를 준비하면서 뭐 경제부총리에게도 쪽지안을 건네지 않았냐. 지금 즉시 국회 운영비를 끊어라.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짜라. 이런 것들이 조금 전에 그 수첩 안에 있었던 국회 봉쇄 이것과도 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 내란죄, 거기 국헌문란의 죄가 있지 않습니까? 국헌문란, 헌법에서 부여한 그 입법 그 권력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서서 다룬 이 사살하라는 부분과 저기에 지금 나와 있는 비상계엄의 입법부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법부를 새로 꾸리겠다는 겁니다. 비상계엄 전국에서는 현재 입법부를 사실상 해산시키고 새로운 입법부를 만들어서 그거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계획을 짜라라는 거를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지시를 했다는 게 밝혀진 것이기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 그냥 겁만 주려고 한 것이다. 2시간째라니 내란이 어딨냐. 이런 것들이 다 거짓임이 드러난 겁니다. 전 그래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이런 이 쪽지를 잘 보관하고 제출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을 입증하는 것과 그리고 그 내란죄가 입증되는 것, 아주 결정적 증거로 활용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즉시 국회 운영비를 끊어라. 수첩안에 참 국회 봉쇄, 정치인 수거, 북한의 공경주도, 특히 조금 전에 속보로 만나봤다시피 이번 계엄 사태의 배후, 실세, 핵심 설계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에서 사살이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건 분명히 두고두고 좀 제대로 짚어봐야 돼요.